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닌가요?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길을 잃고 숲속을 헤매던 이 금발소녀 골디락스가 곰 3마리의 오두막에 들어가 보니 곰들은 외출해서 없고 식탁 위에 이렇게 3가지 수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혀가 될 정도로 아주 뜨거운 수프였고, 하나는 완전히 식어서 맛없는 차가운 수프, 그리고 딱 적당한 온도의 수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허기진 골디락스는 이 중에서 딱 좋은 수프를 맛있게 먹죠. 경제학자들은 이런 이상적인 균형 상태를 빗대서 골디락스 경제 그리고 골디락스 환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달러를 포함한 주요국 환율 수준이 이 골디락스 구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한순간 또 급락 오는 거, 쇼크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당한 달러 하락이 오히려 글로벌 투자엔 기회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환율의 온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가보실까요? 미국의 고용지표와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란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는 밤사이에 거의 모든 통화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고, 파운드화는 영국 부동산 강세 덕분에 상승했고, 특히 엔화는 불안할 때 역시 안전자산이지 라는 흐름에 힘입어서 달러 대비 무려 1% 가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98.79로 마감 지었습니다. 우리 원화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이것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야간 시장에서는 달러당 원화 가격이 1,364원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은 그보다 더 아래로 밀리면서 1,350원대까지 진입을 해 있습니다. 원화 강세를 나타내죠. 특히 의미 있는 건 신정부 출범 첫날인 어제 외국인 자금이 우리 시장에 무려 1조 원 넘게 유입되면서 원화 강세를 또다시 자극하는 모양새였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그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해서 들어와야 하니까요. 제프리스는 아직 새로운 하락 사이클 저점은 아니지만 상당히 가까워졌다면서 1개월 NDF가 1,355원에서 1,356원 그 레벨을 하회할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진단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옵션 시장에선 거래량 급증이나 급격한 방향성 베팅이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1,355원 그 선이 좀 잘 지켜지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환율도 사실은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게 단기간에 변동을 하게 된다면 기업들이 대응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이 환율 흐름이 단기 급변보다는 우호적인 안정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관세 정책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재정 리스크 우려 감소. 이 3가지가 맞물리면서 과격한 급락도 과격한 급등도 없는 시장이 좋아하는 그 딱 좋은 온도, 그 절묘한 균형점, 즉 골디락스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물론 동화 속의 골디락스도 너무 오래 머물다가 결국 곰 가족에게 들켰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환율 역시 이 딱 좋은 온도를 언제까지 유지해 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즐기되 언제든 변동성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 항상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미증시 대비했을 때 최근 우리 시장이 강하긴 합니다. 환율의 효과도 있겠죠. 간밤 미증시는 전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멈춰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은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와, 이래도 되나 싶은 강세죠. 어제 하루 외국인 순매수 1조 원대 말씀드렸듯이 아주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저점 대비했을 때 이렇게 20% 이상 크게 반등을 하면서 모처럼 기술적 강세장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새 정부 정책 수혜 테마별 주요 기업 등락률 그 배경에는 신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있습니다. 은행, 증권, 지주사 등 이 핵심주들이 일제히 랠리를 펼치면서 어제 시장을 견인했죠.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공포 시기를 시행 당일로 하고 의안 제한권 행사 기준을
1%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특별법도 시장의 관심사죠.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국가 차원에서 통째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특별한 법안인데요. 단순한 지원이 아닌 기술 주권 확보라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즉, 이거 없으면 다음 시대를 못 간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세금 10% 깎아주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속도를 내고 R200 인프라도 정부가 함께한다. 다만 여야 간의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문제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산업계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법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라는 점입니다. AI와 첨단 산업, 반도체 클러스터 전략이 전부 이 법 위에 얹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정치적 동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의 흐름 어디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여기에 2차 추경 기대감 있죠.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의 그 발판에는 지금 스프링이 몇 개 더 달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앞서가는 만큼 뒤돌아보는 여유도 필요하죠. 오늘 장이 끝나면 내일은 현충일로 휴장입니다. 그 사이에 미국 고용지표와 미중 무역 협상 이슈가 예정돼 있습니다. 수급이 쏠렸던 업종은 오늘 언제든 일부 되돌림이 나타나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짧은 시야보다 긴 호흡, 섣부른 추격보다 냉정한 복귀, 이런 자세가 필요한 하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도 사실은 한껏 지금 들뜬 분위기라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아주 오래 기다린 소식이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전 산업계가 드디어 아주 중요한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이후 한국형 원전이 다시 해외에서 본계약을 체결한 건 무려 16년 만의 일입니다. 바로 그동안 오래 공들였던 체코 수주 소식이죠. 계약 규모는 약 25조 원. 두코바니 지역의 신규 원전 2기를 이번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수주를 넘어서 한국 원전 기술이 유럽 본토 원전 시장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약은 한때 좌절될 뻔했습니다. 이 일지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EDF가 한수원의 수주를 막기 위해서 체코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한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계약 체결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최대 4기의 원전 수주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대물린 3, 4호기에 대한 우선 협상 지위까지 확보한 상황이라서 추가 수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이번에 한수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팀 코리아 업체명과 해당 역할을 같이 정리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